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으면 이분 당연히 만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론 실적 이거 진짜 네. 이게 말이 돼요? 예, 말이 돼야죠. 일단 데이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우리 센터장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일단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 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상치보다 다. 실적이. 거기다가 가이던스 역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더 높았어요. 숫자가 복잡하니까 15% 20% 있는데 수치 외울 필요도 없고 네. 그 매출 영업이익인데 그러니까 매출보다는 그 EPS가 더 높았다는 건 마진이 더 높았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매출도 그렇고 그 EPS도 그렇고 실적과 이번 3분기 실적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 헷갈립니다. 3분기가 3, 4, 5월 달이 이번에 발표된 얘네들이 3, 4분기 실적이고 네. 가이던스로 하면 6, 7, 8 얘네들 4, 4분기 가이던스인데 둘 다 대략적으로 20% 정도의 전후에 예상보다 상회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11%, 13%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저께인가 많이 빠졌잖아요. 13% 넘게. 맞아요. 오늘도 본장에서 약간 밀렸는데 그거를 다는 아니고 대부분. 거의 다 대부분 일단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평균으로 다 예상치보다 좋게 실적이 발표된 거고 그게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가 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네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실적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던 AI에 대한 버블론, 고점론, 뭐 반도체 피크아웃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을 넘어선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로 네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직답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예, 그런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오늘 15%가 20% 올라가도 네. 그런 아규먼트가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폭락한 거에 대해서 펀더멘트는 매우 강하구나. 기초 체력은. 그러니까 금리를 뭘 2번 올리든 뭐 하든 그게 근본적으로 곡괭이 파는 업체들의 이 밑에 바닥은 건드려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하게 이유가 특별히 없이 낙폭 빠지면은 그게 저점 매수의 기회구나라는 그 교훈을 계속 되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미국에서는 당연히 마이크론 목표 주가가 높여갈 겁니다. 이미 높여져 있죠. 그 낮은 게 오히려 1,000불, 1,200불이고 높은 게 1,500, 1,600, 1,700불이니까 이게 아까 제약조사 20%라 얘기했잖아요. 네. 20%. 그러니 계산하는 게 필요하죠. 아니 이게 얘가 시간에서 1,200불 좀 1,180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PER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예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기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계속 바뀌겠죠. 근데 왜 바뀌어요? 그러면 왜 계속 바뀌죠? 왜? 여기부터 수치가 들어가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실적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다 똑같은데 실적은 아까 대략적으로 했는데 이번 3, 4, 5월 달 EPS가 얼마 나왔냐면은 네. 25달러 나왔어요. 25달러. 네. 이거 예상이 20달러 정도, 25달러. 25달러는 실적이죠. 그리고 6, 7, 8월 달이 이제 가이던스. 네. 가이던스부터 이제 넘버가 기준점인데 그렇죠. 가이던스 넘버 준 거부터 얼마나 믿을 거냐부터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31달러예요. 네. 그러면 6, 7, 8이 31달러. 그 다음에 1, 4분기. 1, 4분기 어떻게 되죠, 걔네가? 1, 4분기가? 그 다음 분기 붙잖아요. 그럼 90, 11. 예. 90, 11. 이렇게 그 다음에 헷갈려요. 12월 1일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거 올해 9월부터 내년도 그 8월까지의 분기 실적은 지금 얘네들 가이던스 올해 4분기 준 거 가이던스 31달러에서 또 얼마나 상향될 것인가를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31달러 곱하기 12를 하면 31달러 준 거 5, 6, 7, 8월 달 되고 나서 더 이상 안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단순 계산해 그럼 보면. 120달러가 되는 거니까 네. 120달러면 지금 1,200불이 좀 안 되니까 10배 정도 하잖아요. 10배. 예, 10배 정도면 이제 다 온 거죠. 10배 이상은 여간에서 안 주니까. 다 왔다. 주가 다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말씀하셨던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해서
$31 그 가이던스만 4번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다 왔다 다 인 맞아. 건데 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려면 그렇지. 예, 다 내려오려면? 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얘기했지만 네. 이미 내년도 실적에 내년도 실적 여기 다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피스컬 이어 피지컬 이어 아니고 피스컬 이어 27년도 거는 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찍을 때 포워드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 회사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적을 애널리스트는 그거로 멈추좀 하기 때문에 딱 까놓고 하면은 27년도 우리 캘린더에 이어 27년 1월부터 12월까지 넘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7년도 피스컬 이어는 올해 9월부터인데 가이던스는 26년도 4분기인 지금 $31만 주어졌단 말입니다. 31달러부터 그로스로 성장을 가정을 해야지 나오는 숫자잖아요. 거기부터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고 애널리스트별로. 그러니까 $31 곱하기 4배라서 다 왔다는 얘기는 거기서 멈춘다는 거거든요. 주가는 멈추는 게 맞아요. 그러면 100%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측을 안 하죠. 당연히 저도 그걸 예측을 안 하죠. 더 좋아진다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보수로 하는 컨센서스가 27년도 이어가 올해보다도 30% 가까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익이 얘네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당연히 내년 실적을 많이 반영하는 얘네 피스컬 이어 27 숫자가 $31 분기 실적보다는 높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정부터 계산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열심히 했겠죠. 하고 있죠. 저녁에 남아서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네. 되는 시간으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만큼은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또 말이 조심스럽지. 또 내가 겐토를 해드리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겐토를 해버리면은 어림짐작 이거는 여러분도 보면. 할 수 있어요. 상식적인 거니까. 31달러가 높겠죠? 네. 아니에요? 높지 않다고 보면은 이게 문 더 닫고 오늘 다 높아지겠죠. 파세요. 그러니까. 다 파시면 되고 네. 만약에 아까 주가가 지금 1184불인데 네. 왔다 갔다 해갖고 아까 1170불 안 됐을 때 기준으로 네. 1180불 비슷하다. 대략적으로 하면은 약간 $31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한 10% 올라간 다음에 다음 분기. 그럼 한 얘네 30. 1사분기 4, 5? 35 이렇게 31달러에서 한 35달러? 네. 35달러?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10%, 3% 이렇게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겠죠. 지금 엄청 올라가는 거죠. 성장률은 낮아지시면 어쨌든 그렇죠. 전체 숫자는 조금씩 올라가고.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잡는다면은 네.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가 PER이 한 7배 중후반 돼요. 그렇게 내려가요. 또? 7배 정도 돼. 7배 중반 정도 대충 잡을 수 있어요. 7배 중반.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오늘 나왔던 가이던스 숫자 그 $31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네네. 비교를 해보면은 퍼가 또 10배가 10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주가 뭐 다 찬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 업황을 보면은 성장이 그 더한다고 봐야 성장은 돼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매출 규모, 뭐 성장이 영업이익 이제 규모. 계속 지금 성장률보다 계속 높아지면 끝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는 성장률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10% 3% 이렇게 넣어보면은 아마도 뭐 적게 잡아도 그도 한 140불 이상 나오고 그리고 많게 잡으면 한 160불 정도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150 어느 정도 잡으면은 지금 PER이 8배는 안 되고 7배 초반 중반 7배 중반 8배 안 되고 7배 중반 정도라고 어림잡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거기서 얼마만큼의 할인율을 줄 것이냐 여기 게임에 따라 갖고 우리 주가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도 한 20%는 할인해서 보자. 근데 이거 최근에 말씀-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폭락하기 전에 그때 완전히 따라왔을 때가 하이닉스가 대략적으로 5% 10% 안짜 5% 10% 붙었고요. 한때 지금 다시 또 벌어졌다가 네. 어제 지금 다시 벌어졌죠. 어제 정도는 그저께 벌어졌다가 어저께 딱 다시 또 붙이고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 30%가 지금 10% 안짝으로 들어오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비교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올랐다 하지만 벌어져서 10에서 20%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에서 하이닉스가 좁히고 있고 삼성전자는 옛날보다는 벌어져서 10% 20%. 네.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10% 이상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꼴찌,
하이닉스 그거보다 한 10% 높게 하이닉스보다 한 5에서 10% 높게 마이크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오늘 마이크론이 많이 시간에서 오른 거를 감안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 괴리율을 과거처럼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좋으면은 아마도 5% 10% 정도로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어넣으면은 대략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알고 있는 숫자랑 비슷해요. 그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200, 우리가 시장의 매크로가 불안하면은 뭐 안전 마진 0.8 곱하고 0.7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낮게 나오는 게 230, 40만 원 나오고요. 높게 나오는 게 290만 원 나와서 평균 값을 따면은 2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만약에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마이크론에 대한 정밀한 게 애널리스트들도 하고 또 벌어지니까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대략적으로 한 그 1100불, 1200불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1500, 1600달러라 그 기준으로 올라간다. 네. 그거는 이제 내년도까지 실적을 봤을 때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한 10배 정도를 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150달러, 160달러면 10배를 치면 1500, 1600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10배 정도를 때려서 넣어서 현재 높은 목표 주가 쪽으로 모아질 거예요. 그러면 약간 중간 밑에 있는 1000불, 1200불 달러가 당연히 높을 텐데 그걸 밸류에이션을 13배는 못 가더라도 10배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1500 플러스 알파가 대충 모아지면은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우리도 한 만약 그 목표 주가를 간다면 8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 8배라는 수치가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8에 30이니까 한 300만 원 중반 정도가 나올 것이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밸류를 낮게 잡으면 지금 웃기죠.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적으로 어저께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5% 플러스 효과가 딱 5%니까 네. 그거 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는 게 타당한 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은.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없는 분야에서의 파운드리. 혁혁하게 나오면은 그때 캐치업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총이 다시 바뀌고 이런 싸움 하지 마세요. 시총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게 정당한데 조금 앞선 것 같고는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다고요. 예, 삼성전자가 뭐 8배면 하이닉스는 8.5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컴비네이션 하면 결국은 뭐냐. 어저께 우리가 선반영 대치편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아니면 좋게 마이크론 실적이 두말할 나위 없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2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다 높은 쪽으로 다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10배 이상은 안 주더라도 10배 근처까지 밸류에이션을 준다면 우리도 디스카운트를 20% 하더라도 8배 근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내년 이익의 평균을 잡을 것인지 내년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에 따라 갖고 넘버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안전 마진을 때리면은 대략적으로 하이닉스는 240만 원에서 270만 원 그 정도가 안전 마진 격에 속하는 거고 아마 오늘 그 주가 근처를 얼마나 갈지 안 갈지 거꾸로 얘기하면 어저께 같을 때도 중간에 훅훅 빠질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공포의 기회였고 그 전날 빠졌을 때는 엄청난 기회였고 그 전날 공포에 판 사람들은 또 후회하는 거고 다시 높은 가격에 살 것이고 포머는 270에서 290만 원 왔을 때 또 그때 사실 거라고. 그럼 그때 사면은 5년을 한 2년을 나중에 지켜보면은 그보다 높은 가격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위에서 사면은 계속 후달거린다. 아까 그 말씀드려서 그 AI는 이제 논란이 없으니까 하는 거는 얘네들이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그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심하고 매일매일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없다. 하지만 한국이 자산이 80%, 70%가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어저께 그저께 바텀 피싱하거나 안판 분한테는 인내에 대한 달콤한 열매가 오늘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게 이 산업의 흐름이 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길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여부는 누구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오늘 실적만 가지고는 이거 산업의 사이클이 예전하고는 정말 완전 다른 거네. 이건 구조적 성장이네라고 이야기하기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분명히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는 있을 거다. 그리고 고점론에 대해서도 분명 앞으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도 그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내용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 20% 상회한 것도 놀라웠지만
총이익률이 84.9%, 85인가 86인가 85%라는 숫자가 이게 말이 그게 되네요. 나왔으니까 20% 상회한 거죠. 아까 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상해가 많이 남아요? 인더스트리 우리 시장에서의 그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그 공식적인 수치는 아마 20달러 했잖아요. 넘버? 근데 이미 한국말로 뭡니까? 알아서 해석하시고.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길거리 처음에 지침? 그 위스퍼 쑥떡 넘버. 그것도 못 알아들으시고. 쑥떡 넘버? 처음에 근데 그 넘버는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네. 23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쑥떡 넘버는 23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알파에 플러스된 거는 한 7, 8%가 더 잘 나온 거예요. 네네. 예, 하지만 어쨌든 오피셜 공식적인 것보다는 20%잘 나왔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높아진 게 마진이 좋은 거죠. 아까 그 상회한율이 예상한 상회한율이 매출 상회율은 한 14% 15%인데 이익 상회율이 20%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보다 이익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당연히 마진이 높았겠죠. 네네. 그 마진이 높은 거 뭐 때문에 됐을까? 거꾸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반도체 가격이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알려진 거 컨퍼런스 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전부 한 건 아닌데 얘네는 물론 3, 4, 5월 달입니다. 4, 5, 6월 달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의 4, 5, 6월 달하고 조금 다르죠. 네. 이율이 안 끝났으니까 얘네들이 까야 되는데 3, 4, 5월 달이 한 것이 여기 잠깐 제가 보면은 이게 볼까요? 이제 회계 기준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을 지금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6, 7, 8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 2, 3, 4, 5, 6이랑은 미국의 또 기업들마다 또 그 기준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예, 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D램의 가격이 뭐 물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네. 한 자리 5%, 뭐 3% 성장. 성장은 안 한 게 아닌데 D램하고 낸드의 출하량은 뭐 D램은 뭐 한 2, 3%, 네. 낸드는 5% 정도. 네. 전분기 대비 이 실적은 증가된 건데 가격 상승률은 D램은 60% 초반. 참고로 우리가 보고 있는 4, 5, 6월 달에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다른데 약간 다른데 네. 그쪽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40, 5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마이크론이 또 구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얘네들도 HBM이 더 없다면은 어쨌든 간에 예상보다 높은 60% 초반대의 D램 가격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낸드는요 80% 중반. 참고로 낸드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애널리스트가 국내에서 4, 5, 6월 달 예측한 거 보면 높은 게 70%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대략적으로 10%포인트가 높았으니 그게 마진으로 됐고 그게 EPS 상승률을 훨씬 높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려서 쇼티지 현상에 의한 가격 상승률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다.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높았는데 위스퍼 넘버가 높았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했거든요. 23%까지 나올까. 그쵸. 근데 그거를 훌쩍 한 7, 8% 넘은 거는 높은 기대치를 이거 더 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반에서 3등 안에 들 줄 알았는데 얘가 전교 1등, 2등, 1등보다 1점 차를 아깝게 2등한 거야. 뭐 이런 게 교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내려간 거를 거의 다 메우고 1187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센터장님 이렇게 총이익률이 높아버리면은 앞으로에 대한 눈높이는 지금도 높은데 네.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고마진 구조가 이거 언제까지 되겠어?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죠. 매분이 가는 거죠. 네, 네. 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 분기 실적을 열어볼 때마다 너무 떨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 숫자가 줄어들까 봐.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변동성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방수 없고 그거를 좀 좋게 지금 얘가 좋게 얘기하면 좋으니까 또 막 흥분한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도 많이 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 부메랑 맞고 하면 1년, 2년 뒤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CT도요. 삼성전자 예측을 할 때 46만 원 목표 주가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말고 내년도는 한 40% 성장하는데 내후년도에는 지금 예측입니다. 이 친구들도 오늘 보고 가봐야 또 바뀌겠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외국계 CT에서는 또 내년도 말고 내후년도는 삼성전자 이익 증가율 없어요. 이익 증가율이 없다라는 없다고. 것은 네.
똑같이 네, 플랫하게 3% 간다. 정도? 28년, 27년 차이가 없다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계속 네. 유지하니까 그래도 안 좋게 해서 그는 주가가 그걸 미리 반영해서 많이 올라가면은 아까 지런 퀘스천 이게 지속 제기일까라는 제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네. 질문은 지속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끝은 없다. 갈 때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80몇 프로, 85%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높으니까 계속 의문이 든다. 그럼 오늘 낮게 나오면 좋아요? 그럼 아니죠. 베이스 높아지나? 아니 분명 부메랑 돼서 빠질 거 아닙니까? 오늘 낮게 그쵸. 나왔으면은 한 5% 이상 더 빠졌어 다시. 어제 빠진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렇게 크게 비트했는데 높였는데 네. 근데 그게 또 비트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분기마다 가보면 돼요. 근데 미리 그거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유일하게 할 수는 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아졌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걸 보라고 제가 계산을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PE가 10배 되면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안 나온 상태에서 1200번 됐으면은 PER이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10배가 훨씬 넘고 내년 기준으로도 10배 정도를 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익이 잘 나왔으니 당연히 내년 기준으로 지금 8배, 7배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 부담되는 수준이나 10배까지 목표 주가를 치면은 대부분 $1,000 초반에 있는 것들이 다 1,500, 1,600, 1,700, 2,000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디까지 믿느냐? 매 분기 가는 거니까 거기서 얼마만큼 안전 마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와서 PER이 13배, 15배 간 적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15배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에 실적이 안 나와서 PER이 높은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15배 하는데 그러면 3,000불 불러야지. 근데 거꾸로 그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냐면은 2,000불 불러난 것은 이게 지금 85% 마진이 한 2년 지속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어야지 PER 15배가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이익이 떨어져가지고 EPS 내려가서 PE가 높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버틀렉이 있는 거고 우리보다는 외국계에서는 미국계에서는 아까 삼성전자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플랫했잖아요. 네. 내려간다고는 안 했지만은 그게 항상 불안한 요소지. 근데 지금 불안한 요소를 억누르는 또 카멘트가 나와요. 지금 긍정적이니까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 컨퍼런스 나온 얘기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거 수치 말고 하는 거는 지금 전략적인 전략적 관계를 전략적 그 뭐라 그래? 동맹? 전략적 고객 SCE Strategic Customer 뭐 Agreement 이건 뭐 LTI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게 16건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얘네가 예측을 해줬어요. 앞으로 모든 계약을 이게 다 완료하면 롱텀이죠. 매출의 반 이상은 이 전략적 고객 계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시사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폭락은 아니더라도. 그쵸. 그 혹시라도 폭락할 경우가 되더라도 그 폭락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전략적 계약을 맺는 것이 자기네 매출의 반 정도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약을 다 체결하면 곧 될 것처럼 얘기한 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거고요. 한편에 또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은 이번 투자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이번에 71억 달러의 자본 100억 지출? 달러. 100억 달러? 100억 달러는 더 이번 올라갔어요? 분기에 캐펙스잖아요. 네. 근데 100억 달러 어떻게 하냐면 이게 4, 4분기, 3, 4분기인가 그러잖아요. 네. 내년도라는 게 얘네 분기로 1분기니까 언제지? 4, 5, 6, 7, 8,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네, 네. 올해 9월 달부터 내년도 8월까지가 27년도인데 그 캐펙스가 얼마인지 힌트를 줬어요. 27년도 피스컬 이어 27의 캐펙스는 지금 분기 있잖아요. 준거 실적 네. 100억 달러. 그거보다는 높을 것이다. 상회할 것이다. 그럼 어떡하지? 곱하기 4개 하니까 400 몇십억 달러 된다는 거고 400 몇십억 달러 된다는 거는 26년도 투자하는 거 작년도부터 올해 8월 하는 거에 한 6, 70%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딴지 거는 사람 야 투자 증가되니까 내년도 하반기 반도체 폭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또 단편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에 투자의 반은 설비 투자예요. 설비라는 거냐 반도체 설비가 있고 나머지 거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캐펙스가 완성돼서 수율이 늘고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여전히 물량 그 금액은 늘어났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기추가 주목되는 게 목표 주가를 과연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2,000불이 나올 것이냐. 2,000불 하려면은 한 13배, 14배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퀘스천이에요.
이게 소수 의견이라도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사실. 1,700불이 제일 높은 네, 거니까 네. 1,700불은 대충 10배 정도예요. 예. 근데 이익 전망이 높아지면은 PR이 낮아지는 거니까 10배가 허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는 7, 8배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럼 우리도 이제는 비슷하니까 7배 가자. 7배 가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맞는 거지.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까 이제 우리 이야기했었던 총이익률이 거의 85%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과연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럼 몇 %일까를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기준점이 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거보다 낮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높죠. 얘네는 GP 마진인데 우리는 OP 마진이에요. OP 마진은 그럼 더 숫자가 높습니다. 더 높게 높죠. 나온다. 우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악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미국에 상장돼 있다면은 네네. 삼성은 그렇지 않고 하이닉스가 이 ADR을 어저께 45조, 네네. 얘네 그거 한 2.5%, 그 2.5% 우리 본주에 2.5% 상장되는 거잖아요. 네. 7월 10일인가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하나 분기점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트레이드가 되고 이후에 되는지 분기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목되는 게 삼성전자가 아까 그 얘기도 됐지만 자사주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거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내가 1등이야라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밸류에이션 와이즈, 밸류에이션 뒤졌어요, 확실히. 근데 그거 하는 건 그 전전날 7월 7일인가 8일인가 7일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7일. 네, 7일 날. 그건데 이렇게 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원래 95조 100조를 생각했어요. 근데 보너스 주고 상여금 때문에 그게 15조인가 10몇 조인가. 조금 디스카운트 예, 되겠죠? 그거 돼서 누구는 80조 좀 언저리, 누구는 70조 초반 이렇게 보고 있어요. CT가 엊그저께 나온 게 73조입니다. 72조. 꽤 많이 낮췄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뭐 보수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덜어내고도 10몇 조 덜어내고도 80조 이상 나오면 서프라이즈인 거죠. 80조 이상 나오면 매우 좋은 거지. 원래 95조 100은 그게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보면은 리포트 잘 보시면 포함시켜서 이미 낮춘 애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95조 100조라는 숫자는 그거를 까지 않고 얘기한 건데 네. 당연히 그거를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덜어냈는데 기본 반도체 가격 자체가 아까 마이크론 보니까 3, 4, 5월 달이긴 하지만 뭐 60 몇 프로, 80 몇 프로 올랐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4, 5, 6월 달이 뭐 50%, 70%가 충분히 높게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드릴 때까지 열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보니까 40% 50% 잡는 게 너무 쫄았네. 그러면 우리 보너스 주고 하는 걸 빼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상당부 메꾸는 건가? 혹시 그거 빼고도 90조 나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 낮춘 게 70조대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근데 그 가정은 40에서 50% 반도체 네네. 가격이 오른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없는 게 3월달 거가 포함돼 있고 그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6월달이 5월보다 엄청 이런 건 복잡하단 말입니까? 계산이 그런 좀 거를 힘드네요. 모델을 해서 하는데 어차피 애널리스트라는 게 자기 모델을 이렇게 돌리다가 네. 안 되면 회사한테 물어봐. 직접 그 담당 회사에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친하고 또 그 담당하는 얼마나 힌트를 주냐에 따라 갖고 수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라스트 미닛 마지막 판에 그걸 하는 친구가 가장 알게 돼요. 그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 기억하세요? 지난달에 5월 초에 할 때 삼성전자 그때 50조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콧방귀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마지막에 4월 말에 제가 더 디테일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얻은 걸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6월 마지막에 가서 이런 거 해가지고 네네.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기대치를 더 높일 것인지 아닌지도 관건이 되는데 참 그전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 것 자체가 둘 다 삼성 하이닉스 공이 긍정적인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썸션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거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항상 이제 뭐 풍향계 역할을 한다. 먼저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물론 그 기준 연월은 다르긴 하지만 기준 월은 다르긴 하지만 풍향계 역할을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 버려 가지고 우리의 눈높이는 올라갔을 텐데 그만큼의 이제 기대치를 어제 일단 일부 우리는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장현 부원장님이 그렇게 주창하셨던 포모에 주식 사지 말고 공포의 주식 던지지 말라라고 했던 거를 사실 이번 주 못 지키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오늘도 지금
포모 오셔가지고 이거 오늘이라도 뭐, 살까. 일주 전에 뭐 190만 원 깨지고 29만 원 갔을 때 그때 공포에서 안 팔기만 하더라도 덜 네. 속쓰리죠. 어저께 사면 오늘 다시 따라가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더 좋은 얘기 아까 지금 계속 콩콜 보고 계신 거죠? SCA 아까 전략적인 그것이 다 되면은 전략적 고객? 그러면 그게 우리 LTA 장기 네. 공급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한 건데 네네. 그 비중이 다 체결되고 나면 50%까지 될 수 있다는데 그게 50% 언제 되는 게 지금은 아니래. 언제예요? 그건 언제라고 얘기하냐? 언제 체결인지 모르지. 근데 지금 현재는요. 현재의 비중은 D램의 경우에 약 20% 정도가 SCA를 통해서 공급된다고 하고요. 낸드는 좀 더 높네요. 33%. 이렇게 그러니까 20하고 30%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체결하고 있는데 뭐 이게 다 되고 나면은 50%까지 된다. 그게 언제인데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거고요. 네. 그 SCA 그 계약 중에서 그 뭐 선급금 받은 게 있는데 선급금은 한 20% 정도. 이게 선급금 받는 것도 되게 의미가 크지 않나요? 네. 예, 아직 주지 않았는데 물건에 대한 값을 받고 그리고 뭐 그 계약에 대한 구조도 보니까 제일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가로 좀 변동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가격들이 좀 믹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을 좀 방어하며 맞습니다.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해석을 엄청 좋게 생각하는데 모든 거에 우리가 크럼블링 된 건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금 2분기나 실적 3분기가 엄청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걱정했던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걱정했어요? 맞아요. 빅테크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금 실적이 답해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기별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7월 말에 마치 4월 말에 캐펙스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금 조달을 하는 것도 우리가 쪼달리는 게 아니고 전망이 밝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불안을 떨치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모일수록 포머에서 바이가 더 많이 오겠죠. 아니면 중간에 그런 것이 노이즈가 있으면 그런 노이즈는 3개월이면 한 5번은 퇴소가 있다. 매달 한 번씩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자세를 뭘 어떤 가지고 자세예요? 시장을 봐야 어저께 돼요? 안 타신 사람한테 지르면 되고. 뭐 어떡할 거야? 그럼 오늘 올라갈 때 팔고 만약에 내일 내려가면 살까? 예, 스캘퍼 본인이 스캘퍼 같이 하루에 50번 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마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마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그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끝났네. SK하이닉스 ADR 얘기가 어제 나와서 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꽤 많이 네, 올랐는데 올랐죠. 네, 맞아요. 앞서서도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주가나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쪽이 이제 2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도 좀 스캐니스가 2등? 뭐 그 PER 기준 말씀하시면서 마이크론보다는 아직은 디스카운트 네네네. 좀 받고 있죠.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소식들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더 좀 붐업시키는 네네. 요인들이 많잖아요. 예, 어저께도 올랐지만 그 전에도 좀 최근에 올랐던 것이 삼성보다 먼저 치고 나간 것이 ADR의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저께는 삼성전자의 그 효과 때문에 퇴색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반영이 그건 알 수 없죠. 얘네들이 해보고 미국에 실제 거래될 때까지 모르는 건데 미국 거래될 때까지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ADR은 사실 우리나라에 상장한 주식 수보다 굉장히 적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이만큼 오르면 이걸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함께 이렇게 반영이 될 것 연계하기를 같아서 바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대감이 있다고 반영되기 시작한 게 벌써 일주일 됐고 이미 일주일 며칠 됐고요. 네.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다 반영되지 않았으면은 네네. 뭐 매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럼 7월 10일까지면 7월 8일까지 9일까지 몰라.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잠깐 또 그쪽이 또 확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추세는 당분간 잊혀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상장되기 전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상장되고 한 이틀 더 가다가 꼬로 막았죠. 3일째 고점 찍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그렇게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미리 땡기면 그 다음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요.
오늘 정말 새벽 5시에 딱 장종료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지금 컨퍼런스 콜이 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또 김장현 센터장님 모시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좀 어렵게 모셨는데 흔쾌히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김장렬의 우리 구독 서비스 반도체 IT 투자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도체계도 궁금하고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오를 때는 올라서 궁금하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서 궁금하고 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방송도 계속 어제도 특집으로 마련을 했지만 3프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어벤져스 6분과 함께 시장을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안에 링크 통해서 어떤 구독 서비스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